명제의 의미는 다음과 같아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참, 거짓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분명히 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이야기합니다. 문장도 괜찮고요. 식도 괜찮아요. 논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더하기 1은 2다. 맞죠? 그걸 우리가 참이라고 하고요. 1 더하기 1은 3이다. 이거 맞아요? 틀렸죠? 거짓이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이 명제예요. 그럼 명제가 아닌 건 뭐냐? 이런 겁니다. x 더하기 1은 2. 이거 하면 뭔 생각 들어요? x가 1이다. 이 생각하잖아. 그치? 이렇게 우리가 해를 구하는 애들은 싹 다 명제가 아닙니다. 해를 구해왔던 애들, 대표적으로 방정식, 부등식이죠? 그런 애들은 거의 다 명제가 아니에요. 명제는 그냥 참 거짓을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애초에 방정식의 정의가 뭐였죠? 방정식의 정의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배웁니다. x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식. x가 1이 들어가면 참, 2가 들어가면 거짓. 그래서 우리가 1이 되는 게 참이 되니까 이걸 내가 찾는 게 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이 되도록 하는 애들을 찾는다. 그 말은 이미 얘는 참거짓이 매번 달라진다는 것이고 이런 건 이제 명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명제라고 합니다. 말로 해볼까요? 말로 하면 뭐가 있죠? 사람은 포유류다. 맞죠? 그러면 이건 명제예요. 오케이? 사람은 아름답다. 이런 건 명제가 아닙니다.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쵸? 오케이? 그 사람이 안 아름다울 수도 있잖아. 맞죠? 모든 사람은 아름답다. 이건 수학적인 논리 체계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알았죠? 논리 체계의 영역이 아니라 그거는 일종의 공감의 영역이라서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파트에서. 그래서 논리적으로 참거짓을 다룰 수 있다면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대상을 분명히 하는 걸 모아놓은 것처럼 명제라는 것도 이제 참거짓을 분명히 말할 수 있냐, 그러니까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냐, 이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명제라는 것만 다루자면 이게 너무 할 게 없죠. 왜냐면 이미 다 참거짓이 결정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가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조건이요. 조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얘입니다. 어떤 문자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으로서 이 문자에 따라 참거짓이 결정되네요. 참거짓이 결정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방금도 말했지만 방정식이나 부등식 같은 애들이 조건입니다. 얘들이 조건이에요. 근데 그럼 조건이라는 건 우리가 항상 뭘 할 생각을 해요? 해를 구할 생각을 하잖아. 그치? 그럼 그 해를 모아놓은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해의 집합, 해집합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조금 더 논리적인 차원에서 진리집합이라고 말해요. 진리집합. 이게 옛날부터 내려온 말이라서 이게 좀 어감이 이상한 게 있죠. 진리, 집합. 그러니까 모임이에요. 집합인데 뭐가 해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은 이런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x 더하기 1은 2 라고 하면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이 조건의 해는 해집합, 진리집합은 1 이렇게 쓰면 되고요. x가 1 이하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거의 해집합은 x바 x가 1 이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리집합까지. 이런 애들이 진리집합이에요. 이거는 이제 유한집합이니까 그냥 쓰면 되는데 무한집합인 경우에는 조건제집합으로밖에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추가로 이제 우리가 정의라거나 정리라는 것이 있는데 정의라는 것은 그 대상의 뜻을 분명히 하는 것을 더 정의라고 하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뜻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정의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정의에 의심을 갖는 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네 이름이 왜 이거야? 라고 했을 때 그냥요. 이게 사실 정답이죠. 그렇죠? 정의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정리는 뭐냐면 교재에서는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냥 자주 쓰는 문장이나 식인데 자주 쓰는 문장이나 식이라서 이름을 붙여놓은 게 정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정리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맞죠? 직각삼각형이 워낙 많이 등장하고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되게 유익한 관계식이라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기억하자고 합니다. 앞에 평면좌표 파트에서 하나 더 이야기했죠. 뭐예요? 중선정리, 그렇죠? 공통수학 1에서도 배웠죠. 뭐예요?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인간들아. 대답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주 써서 이름을 붙인 것들이요. 자주 써서. 오케이? 정리를 이번 시간에 배우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는 이 명제와 조건 그리고 진리집합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결국 우리 또 해 구하는 거 연습할 거예요. 또 해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정식, 부등식에서는 도망칠 수가 없다는 거죠. 안 나오는 학기 얘는 진짜 아예 없어요. 이번 학기도 결국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기준으로 다룰 거고요. 다음 학기에도 당연히 방정식, 부등식 나올 거고요. 또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 근간이 되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는 모르면 안 됩니다. 2차 부등식까지. 모르면 안 돼요. 그건 계속 복습해야 돼요. 나올 때마다 헷갈리면 나올 때마다 정리하면서 복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될 겁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이 조건이라는 것은 문자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이라서 문자에 따라 참거짓이 결정돼서 그 이름을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집합 맞죠? 그럼 이거의 집합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중에 집합의 연산 중에 뭘 생각할 거냐면 여집합을 생각하려고요. 우리가 보통 조건이라는 것은 문자로 P라고 씁니다. 이게 아마 그 명제를 의미하는 명단어가 P로 시작하는 걸 거야. 지금 기억이 안 나. 폴리 뭐 이런 느낌의 표현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진리집합은 그러면 그 문자에 대한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통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럼 이때 이 P의 여집합은 뭐라고 하냐라고 할 때 이 P의 여집합은 얘가 아닌 것들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P가 아닌 것들의 모임을 P의 여집합이라고 하고 말이 좀 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not P, P가 아니다 라고 영어로 쓰며 그걸 기호로 물결 P 이렇게 합니다. 물결 P.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읽는다고? 물결? No, not 이라고 있습니다. not P 이렇게요. not P. 교재 있어요. 이거 다 있습니다. 116페이지 가운데 보면 부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건의 부정이라고 해요. 명제의 부정도 있어요. 부정은 그냥 아니다를 붙이면 됩니다. 플러스 아니다. 나는 안경을 썼다. 참이에요? 참이죠. 안경 쓰고 있잖아요. 맞지? 눈 다 뜨고 있죠? 눈 뜨고 있으면 넌 모르겠네. 이사가? 너는 안 보였겠네. 맞지? 자, 근데 나는 안경을 쓰지 않았다. 이게 뭐야? 거짓이죠. 거짓이 명제가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정을 하면 참이네는 거짓으로, 거짓이는 당연히 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집합은 기본적으로 집합이 있잖아요. 그거의 여집합을 의미하는 게 뭐다? 부정이라는 개념이고 그냥 아니다 라고만 생각해 주면 돼요.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이 부정, 우리가 여집합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집합이라는 것을 집합의 연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본 단어가 있죠. 뭐예요? 법칙 있죠. 뭐예요? 맞아요. 드모르간 법칙. 드모르간 법칙이 의미하는 게 뭐죠? 어떤 P와 Q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뭐다?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합집합의 여집합. 합집합을 표현하는 건 우리가 명제 또는 조건에서 또는 이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P 또는 Q라고 하면 그게 진리집합이
제가 요거를 살짝 다르게 하죠. P 또는 Q라는 것의 진리집합을 우리가 합집합으로 표현해요. 또는은 합집합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걔의 부정을 하면 여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의 부정을 하면 뭐가 되냐? P의 우리가 부정은 not P잖아. 그럼 얘도 not P, not Q가 되는데 not P랑 not Q의 뭐예요? 교집합은 우리가 단어로 뭐라고 표현한댔죠?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예요. 그래서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 그리고 not Q가 되는 걸 우리가 드모르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 그리고 not Q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드모르간 법칙이 정확하게 이 논리적 체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용어를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거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논리 체계가 모자란 사람들이 이런 걸 오해할 수 있는데 또는이 있으면 그거의 부정은 그리고예요. 그리고. 알았죠?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말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P 그리고 Q라는 것은 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P 교집합 Q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걔의 부정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not P, not Q에 대해서 뭐로 바뀐다고?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된다? P 교집합 Q의 여집합을 다루는 건데 부정이니까 그치? 근데 이거 드모르간 법칙에 따라 어떻게 된다?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의 또는 합집합이 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드모르간 법칙이 이 부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좀 두 문제 정도 보고 올게요. 786번은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789번. 이거 보통 해석을 잘 못해서 보죠.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은 0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다 0이려면, 그러니까 0이려면 얘네들이 다 0이어야 됩니다. 얘도 0이고요. 얘도 0이고요. 얘도 0이고요. 즉 A는 B이고 B는 C 이고 C는 A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이걸 부정을 구하래요. 부정은 뭐 한다 했어요? 이걸 부정 뭐라고 표현해요? 1, 2, 3, 4, 5번 중에 하나 있대요. 이게 뭔 말이지? 이상하게 써놓은 것밖에 없네. 그쵸? 이렇게 해석해요. A는 B의 부정이니까 B가 아니다. B는 C의 부정이니까 B는 C가 아니다. C는 A의 부정이니까 아니다. 그리고 콤마는 우리가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죠? 콤마는 단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리고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부정은 뭐라고 써야 돼요? 또는이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작업은 이겁니다. 얘랑 같은 표현을 찾아라. 1번 a-b, b-c, c-a는 0.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a는 b이거나 또는 b는 c 또는 c는 a라는 표현이에요. 다르죠?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가 0이다. 2번 a는 b가 아니고 b는 c가 아니고 c는 a가 아니다. 이것도 그리고죠? 틀렸고요. a-b, b-c, c-a는 0이 아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a가 b가 아니고 b는 c가 아니고 c는 a가 아니다. 같은 말입니다. 둘이 같은 말이에요. 2번, 3번이. 틀렸죠? 4번 A, B, C 중 적어도 같은 것이 하나 있다.
적어도 같은 것이 하나 있다라는 말인데 이거 1번이랑 같은 얘기입니다. A는 B 또는 B는 C 또는 C는 A라서 이거 1번이랑 같은 멘트예요. 틀렸죠? 답은 5번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서로 다른 것이 하나는 있다. 서로 다른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 다 다른지 하나만 다른지 모르겠지만 셋 중에 두 개는 적어도 다르다. 셋 중에 하나는 적어도 다른 것에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5번이 답이 된다. 이거를 우리가 부정이라고 합니다. 793번 진리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진리집합은 해를 이야기한다 했어요. 해 집합이 진리집합이에요. 그러니까 해를, 진리집합을 구해달라는 건 사실 그냥 방정식 또는 부등식의 해를 구해달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793번. P라는 명제의 조건에 절대값 x-a가 2보다 작다로 되어 있죠. 이렇게 조건에 대해서 써놨어요. 이거 뭐라고 해석해요? 그냥 부등식 풀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얘의 진리집합은 x가 a-2와 a 플러스 2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절대값의 부등식 푸는 방법을 우리가 써먹습니다. 그렇죠? x-a가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쓴 거죠. 자, q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2 0 이하다라고 해서 해를 구하면 x가 마이너스 5와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의 진리집합을 얘가 P고요. 얘가 Q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때 P 그리고 Q,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이 P가 되도록 해달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집합의 연산에서? 그쵸. P가 Q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합니다. 아, 그럼 얘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네. 그럼 수직선에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쵸? 2와 마이너스 5를 기준으로 수직선에 있을 때 a-2와 a 플러스 2가 요 안에 이렇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a-2가 마이너스 5 이상이자 a 플러스 2가 2 이하라서 a는 마이너스 3과 0 사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몇 개? 0, 마1, 마2, 마3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집합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배운 집합의 연산, 집합의 성질을 통해서 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집합을 의미하는 게 보통 부등식과 방정식과 같은 것이라서 그걸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지식들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명제와 조건의 참과 거짓 그리고 부정, 진리집합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죠. 근데 이러면 너무 시시하죠, 맞죠? 뭔가 할 게 별로 없잖아. 조금 더 어렵게 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렵게. 명제의 참거짓을 어떻게 구분할까에 대해서 116페이지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냥 명제는 이미 참거짓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고, 맞죠? 조건은 참거짓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참이 되도록 하는 진리집합을 구하는 걸 우리가 꾸준히 해왔어요. 이 둘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건 P와 조건 Q라고 하는 두 개가 있을 때 그 두 개를 이으면 하나의 명제가 됩니다. 조건 두 개를 이으면 명제가 돼요. 예를 들어보죠. 이미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1학년 때까지 계속 해왔던 짓이에요.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인가요? 이 문장 맞아요? 맞다면 이건 명제네? 맞다고 할 수 있으면 명제라 했잖아. 그쵸? 이거 왜 맞아요?
세 변의 길이가 똑같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도 같아서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죠. 이사가 너무 오늘은 별로 소리를 안 지르고 싶은데 있나? 야, 불러도 못 들을 정도면 뭐 늦게 자니? 야, 방학인데 푹 자고 푹 일어나서 할 거 해. 너무 놀지만 말고. 자, 이 이면이라고 하는 게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연결하는 애들은 우리가 조건이어도 명제화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조건이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문장이 숨겨 있습니다. x가 정삼각형이면 x는 이등변 삼각형이야 라는 말, 이 x는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 거지. 어떤 대상, 그 대상은 정삼각형이야 라고 하면은 얘가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는데 이걸 우리가 명제라고 할 수 있어? 이건 말을 못한다고. 이 x가 누군지 몰라서 이 조건은 참인지 거짓인지 말 못하는 조건일 뿐이란 거죠. 이것도 조건입니다. 근데 그걸 연결해 놓았더니 x가 정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인 애들을 모아 놓았다면 걔는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가정과 결론. 가정과 결론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정과 결론이라고 하면 뭔가 그럴듯하죠? 내가 어떤 가정을 하고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 참이고 그게 떨어지지 않으면 거짓이다. 그럼 이제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걸 분석하냐? 더 분석할 게 있냐? 이걸 언제 정확하게 참이라고 하고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지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조건이라고 말을 했죠? 조건이면 뭐가 달려있냐면 얘한테 진리집합이 달려있어요. 그쵸? 이들이 포함 관계가 되면 참인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죠? 이등변 삼각형인 바운더리 안에 당연히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 안에 뭐가 있어요? 정삼각형이 있죠? 얘가 더 크죠?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런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이거 맞지 않아요? 아니 이등변 삼각형은 지금 얘 정삼각형은 지금 두 변 길이 같고 세 변 길이 같으니까 얘 맞잖아요. 이거 얘 되잖아요. 얘 되는데 이거 왜 틀렸어요? 아니 얘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래서 정삼각형 되는데 되는 애가 있는데 왜 이 말이 틀렸어요? 우리가 명제 집합을 배웠으면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죠.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이 정삼각형이라는 조건의 진리집합보다 더 크기 때문에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서 거짓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닌 사례가 있어. 아닌 사례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P명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을 때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거짓이 되는 건 뭐냐? P이면 Q이다가 이 부분집합이 안 되는 경우죠. 즉 부분집합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P 안에 들어있는 어떤 애가 Q에는 안 들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긴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지만 정삼각형이 아니잖아. 저런 사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틀려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임을 보이는 거는 사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반대되는 사례, 발례라고 말합니다. 발례는 앞에 거엔 들어있지만 뒤에 거엔 들어있지 않은 사례를 이야기하고 발례 하나만 말하면 이 명제는 틀린 게 돼요. 즉 우리가 거짓임을 보이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참인 걸 보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참인 걸 보이는 것은 항상 굉장히 길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인 걸 보이는 건 간단해. 간단해요. 사례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 근데 그걸 참인 걸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수학자들이 고생하는 게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근데 수학자들이 돈 받아먹고서는 하는 짓이 그런 거라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발례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진리라고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이 틀린 걸 보일 수 있어서 좀 지식이 좀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렇죠? 어떤 포함 관계, 뭘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발례. 자, 뭐 그런 얘기를 합시다. 효자고 학생은 수미사에 다닌다. 맞아요? 다니잖아. 다니잖아. 이 명제는 틀렸어요? 틀렸어요. 왜? 효자고 학생이라는 그 큰 바운더리에 있는 집합이 수미사라는 요 조그만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 안 들어오는 애가 있잖아. 하나만 말하면 틀렸다는 거야. 일부가 들어오는 건 상관없습니다. 다 들어와야지만 그게 명제로서 의미가 있고 그게 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라도 안 들어오면 거짓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보통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보고 싶으면 발례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것까지에 대해서만 오늘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쉬었다가 진행하죠. 796번 보죠. P가 X가 4 이하라고 하는 게 있고요. Q가 X제곱 마이너스 4가 0 이하라는 게 있습니다. R이라는 건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라는 게 있죠. 참인 명제를 골라달라고 했어요. 참인 명제, 기억, 니은, 디귿이 의미하는 건 이것입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건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 라고 물어본 거고요. Q이면 P이다가 성립한다는 건 Q가 이거에 포함돼? 라고 물어본 거고요. R이면 not Q라는 게 성립돼? 라는 건 집합 R이 Q의 여집합에 포함돼? 라고 물어본 거예요. 포함된다면 yes, 아니면 no 하면 됩니다. 자,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죠. 4 이하 P입니다. Q는 우리가 부등식을 풀어서 풀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다. 이게 Q예요. R은 어떻게 푸냐면 실제로 2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동그라미예요. 이게 R이 됩니다. 자, 이제 보는 거죠. 하얀색이 노란색에 포함되나요? 오, 잘 봤는데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하얀색이 저 분홍색에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땡. 노란색은 하얀색에 들어가요? 들어가죠. Yes. 이게 뭐죠? 이 Q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은 뭐야? 노란색의 반대를 구하래. 노란색의 반대. 노란색의 반대 어떻게 되죠? 지금 여기 점이니까 점이라서 동그라미, 그리고 이게 지금 모이는 거였잖아요. 그럼 벌어지는 게 되겠죠. 맞아요? 벌어지는 얘가 Q의 여집합일 겁니다. Q의 여집합은 R을 포함해요? 아예 똑같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집합 간의 관계로 참거짓을 판단한다. 이야기를 했어요. 800번은 그래서 이제 명제의 참거짓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P라는 애가 3과 5 사이, Q라는 애가 4 또는 K. 근데 문제에서 말해요. not P이면 Q가 거짓인데 그거인 정수인 발례가 5분이래요. 무슨 말이지? 일단 not P를 봅시다. not P는 얘의 부정이죠. 얘의 부정은 어떻게 돼요? 3 이하, 5 이상. 이게 P의 여집합을 의미합니다. not P죠. Q는 어떻게 돼요? Q는 4보다 작다. 그리고 K보다 크다야.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하얀색이 분홍색이 안 들어가야 해. 안 들어가야 한다고. 근데 문제에서 말을 해요. 안 들어가긴 해. 이게 거짓이야. 안 들어가. 근데 그 안 들어가는 그 이유가
5 때문이야 라고 말해요. 5 뿐이라는 말은 6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로 해석하냐? 5는 하얀색에는 들어가지만 분홍색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야. 지금 하얀색이 들어가죠, 5? 분홍색에는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다시. 분홍색에 안 들어가죠, 하얀색이? 이 5가 하얀색에는 있지만 분홍색이 없죠? 그래서 발레야. 근데 6, 5뿐이라는 말은 6이라는 애는 뭐야? 하얀색에도 들어있고 분홍색에도 들어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치관계가 되면 K라는 애는 5와 6 사이다 라고 범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 등호가 있으면 얘가 안 들어오겠네. 반대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죠. 발례가 5뿐이라는 말은 6은 발례가 아니라는 거야. 6은 not P에도 있고 Q에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얘는 Q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Q의 원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분홍색이 들어가려면 K가 Q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6, 7번이 더 있네요. 804번. 유형 6, 7이 있어서 6, 7까지 봅시다. 804번. U라는 애가 1부터 8까지 있어요. 이때 조건 P가 짝수라고 했는데, 그럼 P, 진리집합 P는 뭐예요? 짝수의 진리집합 뭐야? 2, 4, 6, 8이죠? 문제에서 not P라고 했으니까 P의 여집합까지 쓸게요. 1, 3, 5, 7. 자, Q라는 애는 뭔지 몰라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그 말은 이 말이 맞으려면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근데 P의 여집합에는 여기에 들어있죠? 그럼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Q의 개수라는 건 무슨 말이야? Q에는 누가 이미 있어? 이게 만족해야 되니까 1, 3, 5, 7이 있는 거예요. 그쵸? 1, 3, 5, 7이 있고 나머지 개수라는 건 경우의 수고 맞죠? 경우의 수를 만드는 이유는 뭐라고? 만들어진 이유는 확정되지 않은 원소의 개수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원소 몇 개예요? 4개가 확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Q의 개수는 2의 4제곱 16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집합의 포함 관계와 그에 따른 집합의 개수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것들이 잘 돼 있어야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808번 봅시다. 그러니까 집합의 참거짓이라는 걸 그 구성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집합의 구성원들로만 이게 포함 관계가 있냐 없냐로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논리라는 건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자는 거예요. 말이 되나 이게?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구성원들만 보자. 구성원들만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논리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라는 애가 절대값 x-1 이게 k 이상이래요. 이걸 풀면 우리가 x가 1-k 이하이거나 1 플러스 k 이상이다 라고 쓸 수 있죠. Q라는 애를 작성하면 x제곱 더하기 4x 0보다 작다라서 x는 마이너스 6과 2 사이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말을 해요. not Q이면 P가 참이다. 그럼 우리가 not Q까지 하겠죠. not Q는 뭐예요? 이거의 부정이니까 마이너스 6 이하 2 이상 이게 Q의 여집합일 거예요. 그럼 내가 찾는 P라는 애가 어디 있어야 돼요? 1-K 이하 1 플러스 K 이상이라는 애가 이 하얀색을 어떻게 해야 돼? 포함해야 돼. 그럼 1-K랑 1 플러스 K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죠. 1-K랑 1 플러스 K가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즉, 난 1 플러스 K가 2 이하여야 된다. K는
1 이하여야 된다. 최대값은 1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이죠. 왜 1-k는 마이너스 6이랑 비교하지 않죠? 왜 안 비교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많이 그려봐야 되는 이유인데, 다른 건 모르지만 얘를 그림을 그릴 땐 이미 가운데를 정해놨어요. 누구로? 1-k와 1+k잖아. 얘는 1을 기준으로 빼기 k, 더하기 k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둘 가운데 반드시 1이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6은 비교할 가치가 없어. 여기에서 이미 걸려. 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려 버릇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누구랑 비교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오케이? 그림을 좀 잘 그려라. 많이 그려봐라. 기준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기준이 문제에 있냐에 따라서 보는 게 맞지만 얘는 지금 명확하게 1에서 같은 걸 더하고 뺐기 때문에 1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게 맞다. 2차 함수에서는 절편 또는 축, 여기에서는 이제 가운데 있는 뭔가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잠시 쉬었다가 시험 보겠습니다. 오늘 원래 계획은 유형 19까지 푸는 게 목표인데 뭐 여유 되면 더 나갈게.